어제 울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돌진해 차량 10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1톤 화물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을 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80살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고령층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물론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만 역주행하고 있는 건데요. 우려가 많이 되죠. 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사고가 더 많아질 거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순간 판단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시니까 면허를 좀 다시 본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령 운전자 500만 시대.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혐오나 일반화가 아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70세 이상, 8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관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실제 운전 능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성검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일본에서는 의무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생계권, 사회 전체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이 한창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1교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통표지판 변별능력, 방향표지판 기억능력, 공간 기억능력, 주의 탐색능력 등 5가지 항목의 검사로 진행됩니다. 테스트라고 하니 아무래도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검사 결과로 운전 적격, 부적격이 판정되는 건 아닙니다. 고령자분들께서 신체적 능력의 저하라든지 인지 능력 저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교통사고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교육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2교시에는 교통 관련 법령과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이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을 안 했던 거를 오늘 기억을 시켜주고 되살려주는 거죠. 평균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에 안도한 어르신들. 운전 역량이 젊은 시절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운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짐을 들고서 집에를 가야 되고 슈퍼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도 양쪽에 들고 버스를 기다려서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병원을 가게 되거든. 병원에 이제 정기검사 받으러 가고 그러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면은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차를 가지고 가면은 20분에서 30분이면 가거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자연스레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 역시 2020년 14.8%에서 지난해 21.6%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사실 지금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본다면 20% 정도 65세 이상인데, 그러면 사망자 수 기준으로 한다면 30%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발생됐거든요.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고령자 차량 돌진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또는 돌진 사고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과격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보복운전, 난폭운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나나 할 만큼의 운전 미수. 그러니까 뭐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킬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는다든가, 정신을 잃어버려서 운전을 통제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운전 중에는 빠른 판단과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에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뭐 대부분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녹내장, 백내장, 황반 변성 이런 것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밤이 되면은 암순응이라고 해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시력이 이제 훨씬, 노인들은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운전할 때 야간 운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잘 알겠지만 반응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로 보자면은 젊은 운전자가 약 0.7에서 0.8초 어떤 사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고령 운전자는 약 2배, 1.3에서 1.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대전 외곽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이세창 씨. 운전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25년 가까이 버스 기사로 일하다 보니 어느덧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면서 승객을 가족처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타면 내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또 어떤 뭐 자긍심이랄까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이렇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오전 오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휴식 시간도 적절히 보장되기 때문에 아직은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 힘에 부친 적은 없습니다. 무사고 안전운전의 비결은 철저한 기본 원칙 준수. 안전운전에 대해서 신호를 지키는 걸 우선으로 하고, 이제 우리 시내버스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80% 한 90%라고 봐도 되는데 다 승객이 고령자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올라와서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출발 안 하고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건 아주 머리에 박혀 있죠. 이 차가 잘 다니니까 너무 감사하죠. 맨날 내릴 때 감사합니다. 그래. 안전운전을 위해 오래전 담배를 끊고 평소 충분히 자고 절주하면서 항상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고 행여 나이 많은 운전자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젊을 때보다 많지요. 또 한편으로는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어떤 기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 같은 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고령 운전사라고 다 위험성이 많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50대도 뭐 잘 못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대에도 뭐 잘 걸어가는데, 지금 추세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가 한 10년은 더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직업이 있는 한 젊은 사람들로 다 충당할 수도 없어요. 현재 국내 운수업은 고령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지난해 기준 전국 화물차와 버스, 택시기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9%, 19%, 47.7%에 달했습니다. 현재 만 65세에서 69세 운수업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연령 이상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단 의료적인 기준 등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하고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반드시 고려한 어떤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운전 조건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주간 운전 전용 면허, 그리고 야간에는 운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운전을 하지 말고 시내 도로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은 3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연속 운전 시간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차량에 보면 최고급 옵션에만 달려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자동 회복 장치, 긴급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을 고령 운전자들이 그러한 옵션을 선택할 때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을 주고 그러한 장치들이 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유예 기간, 갱신 기간이나 이런 적성 검사 기간을 늘려준다라든지, 이런 조건부 면허는 다양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 등 제3자가 치매 환자와 같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 적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치매가 진단이 돼도 이거를 운전면허와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치매 진단이 있는 분들은 면허 적성 검사와 상관없이 이제 반납을 하시도록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기술적 예방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단이 지원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엔진 회전수 급증 같은 비정상 조작이 감지되면 차량이 경고음을 내고 제동하거나 감속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이 OBD라는 곳인데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 속도랑 RPM 값 이런 거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이 되고, 이제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페달이 밟힌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 쪽으로 이제 연결된 곳을 이제 제어를 해서 악셀을 밟으셔도 속도가 더 안 나가요. 설치 비용은 40만 원 정도. 충남 서천 등 전국 5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 200여 명을 1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 과정이 20분 안팎이면 끝날 정도로 간단한 편인데요. 장착 완료 후 시연을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발 속도 0에서 15km 사이에서 갑자기 악셀이 80% 이상 이제 밟히면은, 그러면 이제 오작동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악셀을 밟으셔도 속도가 안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0에서 15km 사이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꾹 눌러도 속도가 안 나갑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엑스 밟은 거예요? 네, 지금 꽉 누르고 있어요. 엑스 밟았는데 안 나가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총 401건 가운데 원인이 확인된 85%는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역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잘못 밟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악셀에 운전자의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날 정도로 악셀을 심하게 밟았거든요. 당연히 운전자는 모르고 밟았을 것입니다. 또 그 운전자가 초보 운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운전한 베테랑 운전자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도 신뢰를 하고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거든요. 이번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받은 고령 운전자도 지난해 작업용 장화를 신고 운전하다 순간적인 착각으로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남 일이 아니더라. 내가 당해보니까. 브레이크 밟는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후진기어 넣는다는 게 엑셀 밟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삐진 거야. 그래서 노트럭에다 처박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좀 고령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장치는 도로별 규정 속도에 맞게 가속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속도 제한 구간에서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면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속도가 제어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깜빡하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장치를 하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도 700여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르신들 신체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서 판단, 조작 미스로 인한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선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2017년인가 10년대 후반에 이케부쿠로 사건이라고 상당히 좀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초고령 운전자, 공무원 출신이었거든요. 이분이 사고를 내가지고 아주 신혼의 이제 아이들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끔찍한 시청역 사고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급발진을 주장했고 최종적인 결과는 페달을 잘못 밟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서포트카 S라는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죠.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운전 제한이 아닌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적어도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할 필요가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보험료에서 할증되는 부분을 막는 할인의 요소로 작용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가 대표적인데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버스로 이천시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공설 운동장을 오갈 때 자차 대신 똑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박영애 씨. 그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다닐 땐 괜찮은데 주차하기가 제일 힘들었고요. 저는 이제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정표를 보고 다녀요. 그런데 이정표가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은 그럴 때가 좀 불편했어요. 똑버스는 지정 좌석제로 운행되기에 서서 가지 않아도 되고 요금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편리한 거는요. 일단은 올라가면은 내 자리가 확보돼 있잖아요. 그냥 기본 요금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고 좋아요. 버스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탑승지와 목적지를 직접 정할 수 있는 점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이점입니다. 차 시간 맞춰서 나간다고 나가다 보면은 버스가 여기 앞두고 막 뛰어가도 요 앞두고 출발할 때가 있어요. 정류장에서. 그런 때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추울 때, 또 더운 때. 더운 때는 차를 기다리다 보면은 막 어지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이렇게 똑버스로 없더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운전 제한 정책을 펴면 고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원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하루에 2번 오는 마을버스를 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의존도가 더 높은데 이걸 못하게 하면은 이동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내 자율성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자식한테 부탁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우울한 감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령 친화형 교통 서비스, 뭐 노인 콜택시 아니면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노년기의 운전은 이동 수단으로서는 물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하지만 운전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는 건 금물인데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운전을 하더라도 조심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인지해야 되는데 마음은 청춘이다 이 생각까지면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노인이고 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전운전해야 되고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운전면허를 하루라도 빨리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6개월 안에 사고가 2번 이상 있거나 사고 날 뻔한 상황이 2번 이상 있으면 운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교차로나 신호등 앞에서 어이쿠 하고 이제 자꾸 실수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자주 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길을 잃었다거나 교차로에서 어디로 갈지 좀 헷갈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있다. 그때는 운전을 좀 이제 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기에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곧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제도 개선, 기술적인 지원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 갈 때 우리 도로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고령 사회니까요. 교통 인프라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표지판 같은 게 너무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씨 같은 것도 개선하고 교차로나 이런 데서 조금 노인 운전자들이 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는 것들이 좀 같이 동반돼야 되겠고요. 저희도 결국엔 노인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맞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배려하고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